민주당 전당대 교수님이 예상한 대로 김민석의 당선입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합니다. 선호투표제까지 적용됐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세기를 박아주니까 겨우 간신히 된 거 아니냐. 천신만고컷에 됐다. 국민 여론조사는 졌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국민 여론조사 1, 2, 3위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다 친청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지방선거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선거. 아, 아마 지금 김민석 대표가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요걸 좀 살펴보자면은 예. 권리당원에서는 김민석이 43.2, 정의 33.8, 당원에서는 한 10% 정도 더 많이 얻었습니다. 김민석이. 예. 그다음에 송영길 표가 70%가 또 누구한테 갔냐면 김민석한테 간 거예요. 그다음 정청래한테는 30%밖에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그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7대3.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김민석이 많아요. 66.7. 그다음에 13.3밖에 안 되거든요. 23.3인가? 요거 33.3이구나. 이건 바로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거의 그 7대3 또 6대4, 7대3 사이잖아요. 예. 엄청 차이 나죠. 1에서 1인 1표제를 바꾼 거예요. 정청래. 이게 이제 표로 환산하게 되면 0.95, 0.45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곱하기 15를 해봐요. 엄청난 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뭐 김민석이 훨씬 더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었는데.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정청래가 50.7%로 근소하지만 그러니까 김민석은 49.3%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4% 정도 더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일단은 김민석이 이기긴 했는데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송영길 표를 얻어가지고 과반을 넘긴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서 여론조사에선 진 겁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과 또는 중도층을 합한 고세력과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 투표하는 그 당원들의 당심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리가 사실은 누굴 위한 겁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청래한테 유리한 상황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졌지만 또 꼭 딱히 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졌지만 김민석이 주장한 건 틀렸다라는 거죠. 김민석이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비록 승부에서는 졌지만 내 주장은 살아있고 내 노선은 살아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안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딱 보니까 결정적이었던 게 역시 호남 몰표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합산을 하게 되면은 뭐 김민석이 살짝 앞서긴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근데 예. 일단은 결정적인 호남 몰표거든요. 아. 쉽게 말하면 김민석이 정청래보다 더 받은 표의 5분의 4를 차지해요. 이야. 80%가 호남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청래가 사실 호남에서 불리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딱히 또 김민석도 호남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잡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게 되면 일단 왜 그랬느냐. 한편으로는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 그 판단력 예민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전술적 판단 같은 걸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대표도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폭락이다. 폭망이다. 그럼 예. 다음 총선도 없고 다음 대선도 없다라는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판단을 딱 해가지고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재명도 사실은 영남 사람이거든. 딱히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재명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바탕에는 뭐냐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공멸한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려져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당정 갈등까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는다. 아이고. 그것만은 면하자. 그래서 지도 체제에 안정을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갖다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또 뭐냐면 호남 지역에는 친문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당신 호남에서 찍어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 저 좋아서 찍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솔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바가지 먹었거든요. 그걸 갖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면은 이재명 정치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를 이권 공동체 일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은 그래도 가치 이런 거잖아요. 이념 이런 걸로 지지자를 포섭했다면 이재명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도체. 그러니까 항상 뭘 하냐면 이권을 나눠줘요. 예.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지자체장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아요. 나눠주신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나눠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를 배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권이 걸렸으니까. 음.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계속했고 요번에 그걸 뭘 날린 겁니까? 아주 크게 날린 거잖아요. 반도체. 반도체를 빵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게 결정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볼 때는 호남 반도체 팍 내린 거고 이게 이제 클리엔텔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갖다가 뭐 전체의 이익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공적 부를 그쪽에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표를 내가 취하는 아주 뭐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행태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 여태까지 이재명이 아주 탁월하게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정청래도 뭐냐면은 이 조직이 너무 강했다. 예. 바람으로 이기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름대로는 선전한 겁니다.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1위가 되는 걸 저지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친청 3인이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최민희가 1위를 했단 말이에요. 어. 나머지 2명은 박선원하고 뭐 서미화인가? 이 서미화입니다. 사람들은 친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막연한 친명색이지 예. 딱히 이제 박선원 같은 사람 대통령한테 득본 게 없는 사람이고 그 서미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비례 기초 의원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초선이고 그다음에 예. 비례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핵심이 될 수 있는 누가 떨어진 거예요? 김용이 김용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김용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그 하위권에 있는 인미의 김영호 7위 8위를 달리던 후보가 사퇴까지 했습니다. 사퇴까지 했잖아요. 그 표를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퇴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누가 있냐? 이건태부터 몇몇 사람이 있잖아요. 예. 공소 취소 주장했던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완장차고 막 나섰던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예비 경선에서 박성준. 네. 탈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찐명이 전멸한 선거예요. 사실 하하하. 찐명이 정결한 선거죠. 예. 다만 이제 정청래가 이제 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예. 그래도 김민석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을 나는 이제 당 대표를 하고 누구예요? 나는 킹메이커를 하겠다. 그 킹이 누구예요? 조국이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일단 뻐그러진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창출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청래 본인은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대선 주자는 어디 있어? 당 밖에 있네. 예. 그랬는데 합당에 실패했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있잖아요. 미래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실 상징적 구심점이 없었던 거거든요. 게다가 조국은 요번에 그 평택을 선거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예. 또 하나는 뭐냐 그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저 친명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나? 아니면 상처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할까? 미움을 산 거죠, 그냥. 예. 엄청난 미움을 샀거든요. 모욕을 줬죠. 네. 모욕을 줬다란 말이죠. 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냐 당대표냐 그럼 누구 선택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엄청 선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큰 표 차로 되면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붙었단 말이죠. 붙었고 당원 선거에서는 한 8% 정도 앞선 거잖아요. 다 합쳐서. 예. 8% 정도를 앞서긴 했지만은 민심에서는 오히려 누구한테 뒤진 거예요. 김민석이 정청래한테 뒤졌단 말이죠. 예.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거 참 그 통치하기 힘들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당을 갖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참 힘든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도층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떨어져 나갔는데 당 안에서도 그 지지층 내에서도 뭐예요? 절반 정도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반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지도 체제가 탄생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병헌과 김영철 배우가 나왔던 르와르 영화 이 달콤한 인생에서 나왔던 대사가 나옵니다. 너 나에게 모욕을 줬어. 정청래 이 후보가 이번에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모욕을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수님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앞으로 이게 순항할까?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친청계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3명이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강성. 순항할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아마 갈 겁니다. 이게 당분간은 갈 거고 하지만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순항하기 좀 어렵지 않나 험로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당분간은 그냥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9명 구성이에요. 이거 일단은 당대표가 들어오고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명직이 있단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은 다 친명으로 채우겠죠. 선출직이 5명인데 그중에 또 2명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약하지만은 그다음에 강성이 3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여전히 압도적 다수는 친명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다만 그 대표 최고위원이 누구예요? 최민희라는 최민희입니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2사람도 굉장한 강성들이거든요. 예.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제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김민석이 뭐냐면 당내 기반이 없어요. 지금. 어렸을 때 김민석도 딱 바깥에서 놀던 사람 아닙니까? 바깥에서 놀다가 일단 당은 누가 장악했습니까? 친노가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그냥 김민석을 딱 잡아가지고 꽂아버린 거잖아요. 낙하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 속에서 사실은 선거도 적어도 최고위원 선거는 자기들이 진 거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게 순항할 수 있을까? 당분간은 지도체제가 들어서가지고 처음부터 싸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신경전은 계속될 거고 이게 언제 터지냐면은 아마 내년 요맘때쯤 터질 거예요. 왜요? 공천을 두고. 그렇죠. 공천을 두고. 그러니까 김민석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친청 학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았으니까 친청 학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정 정국을 벌이겠죠. 그래서 온갖 뭐 감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예. 뭘 해가지고 뭔가를 내세워가지고 쫙 해서 친청계 사람들을 갖다 당에 이제 요직에서 몰아내고 예. 당협위원장에서 몰아내고 이런 일들을 좀 할 텐데 그때쯤 되면 이들도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데 이게 힘이 딱 기울어 있다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데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예. 영국에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시민혁명이. 워낙 부르주아의 힘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뭐야 그냥 항복해버린 거예요. 항복하고 그래 우리 니들이 다 해. 대신은 그러니까 짐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예. 이랬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에는 시민 계급하고 이쪽 옛날 봉건 계급하고 힘이 막 비슷했거든요. 격렬하게 충돌한 거예요. 그래야 10만 명의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힘이 비등비등해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일단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하거든요. 예. 김민석을 왜 세웠습니까? 당을 장악하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당 장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제거하고 자기 사람들 앉혀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김민석한테 맡긴 거잖아요. 아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 없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친청 친문. 친청 친문이 있는 거. 그다음에 그들은 또 뒤에 누가 있냐면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향식 공천이란 말이죠. 예. 뭘로 하는 겁니까? 당원 투표하고 또 뭘로 해요? 여론조사로 한단 말이죠. 당원 투표에서 이번 졌을지 몰라도 여론조사에서 이겼단 말이죠. 이 사람들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엄청나게 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아마 당분간은 조용할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내년 8월 정도 되면 요맘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또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됐지만 여론과
엇갈리는 이슈가 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쵸.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와 관련해서도 공소 취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예. 이걸 그냥 민석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못 간단 말이거든요. 이게 김민석 체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 사실은 당 정이 생산적 갈등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당은 정이 아니고 정은 당이 아니잖아요. 예. 당은 당파적인 겁니다. 근데 정은 뭐예요? 당파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음. 국정 운영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의 지지율을 보완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이 좀 끌어가지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음. 김민석이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당을 장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 뜻대로 당을 일단 장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생각해봐서 신청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소 취소 절대 안 된다고. 예. 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당 지지율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유시민이 뭐라고 예. 얘기했습니까? 미친 짓. 미친 짓이라고 했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걸 찬성하는 건 그나마 민주당인데 국힘 지지자가 찬성하겠어요 여기를 공소 취소를? 아니면 중도층이 찬성하겠습니까? 아니 민주당 내에서 얘기되는데 민주당도 지금 발로 갈라진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강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강행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이재명이 개헌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이것도 추진해야 되거든. 예. 근데 이것도 지지율의 쥐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감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소 취소를 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또 연임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제를 갖다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민석은 당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나갈 때 이걸 견제를 못하게 되면 뭡니까? 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가 당 대표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진단 말이죠. 당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사퇴론 나오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대통령 뜻대로 하는데 막 관리형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관리형 대표가 되면은 이거 다 해야 돼. 공소 취소도 하고 개헌 논의도 하고 근데 보안 수사권 이것도 계속 밀고 나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단 대선 주자로 클 수도 없습니다. 아니 너는 뭐야? 처음부터 당대표 된 것도 낙하산으로 됐네. 그다음에 당대표가 된 것도 그냥 계속 대통령 하명만 했네. 네. 이런 사람은 대선 주자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말처럼 뭐 일본어이긴 합니다만 고봉 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렇잖아요. 없겠네요. 뭐 대통령 가방 못 지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들을 할 때 공소 취소 진행해라 또는 개헌 논의 시작해라 하면 아닙니다. 불가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뭐가 일어나요? 하하 충돌이 일어나고 그럼 너는 정청래랑 또 뭐가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김민석이 취한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대 수혜자는 송영길이다. 아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실은 정청래더라. 예. 정청래에 대해서 이른바 언더독이 작동되면서 오히려 짠한 마음에 지지층들이 미래에 더 결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조직이 너무 셌다. 예. 못 이기겠더라. 예. 그런데 정청래 제거당할 것인가 정치적 재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거 당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았나요? 너무 컸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 근데 그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 이하 당의 그 대의원들 그다음에 의원들 몽땅 다 누구 지지한 겁니까? 정청래 쪽으로 상당수가 지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친청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붙였다 이런 평가까지 해요 자기들. 왜냐 일단은 조국이 나갔잖아. 조국이 나갔다면
그러니까 대선 주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 뭉치려면 항상 한국 정치는 뭐예요? 대선 음. 주자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스트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스트는 뭐예요? 현존하는 권력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기 가치를 입증한 거잖아요. 아, 김민석보다 여론에서는 앞선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 이겼어요. 그렇죠. 앞섰단 말이에요. 이런 주제가 예. 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김민석 저거 완전 반칙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일단 대통령 백 쓸고 나오고 네. 그다음 실제로는 그 보안 수사권 이런 문제도 사실은 반칙 쓴 거잖아요. 원래는 포차가 두세 개씩 있는 셈이라 다름없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남의 슬로건 갖고 훔쳐가지고 겨우 간신히 이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러다 보니까 김민석 체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김민석에 또 대안이 필요하네라고 했을 때는 그 플랜 B로서 정청래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최고위원 3명을 들여보냈잖아요. 아. 전원 들여보낸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정청래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거는 정청래, 그다음 자기들 힘, 그다음에 뭐예요? 강성당원들, 자기를 지지했던 강성당원들, 요 지지 블록 있잖아요. 이 지지 블록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때 90점이 될 수 있는 사람 역시 누구밖에 없어요. 정청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번 공천 국면이 좀 다가온단 말이죠. 예. 그럼 지도부가 필요하고 지휘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플랜은 뭐냐면은 정청래 플랜은 보니까 일단은 민주대연합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내가 내 주장이 이겼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민주대연합해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김민석 네 식대로 한번 가봐라. 예.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냐? 당연히 이제 흔들리거나 이러면 이래서는 안 된다. 당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통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시점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그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막 벌어질 때. 예. 그래서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봅니다.